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 아름다운 소녀 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음씨가 고운 만큼 외모도 아름다웠지만 그녀의 계모와 두 명의 이복 언니들은 마리를 몹시 구박했습니다. 그들은 늘 마리를 허드렛실에 시달리게 했고 집안의 그늘진 구석에서 그녀를 몰아냈습니다. 어느 날 이웃 왕국에서 성대한 무도가 열린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무도에는 왕자가 직접 신부감을 찾기 위해 열리는 것이었습니다. 마리의 계모와 이복 언니들은 호화롭게 치장을 하고 무도회에 가기 위해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그러나 마리는 초라한 옷차림으로 무도회에 갈 꿈조차 꾸지 못했습니다. 계모와 이복 언니들이 떠난 후 마리는 혼자 집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눈부신 빛과 함께 마리의 앞에 요정 데모가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마리에게 다가와 말했다. 걱정 마렴, 착한 마리. 나의 마법으로 널 도와주겠단다. 요정 데모는 호박을 황금 마차로 생쥐들을 멋진 마부와 말로 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의 헌 옷은 순식간에 눈부신 드레스로 변했으며 발에는 빛나는 유리구두가 신겨졌습니다. 요정 데모는 말했다. 이 마법은 자정까지밖에 지속되지 않아 그때까지는 돌아와야 해. 마리는 감사의 말을 전하고 황금 마차에 올랐습니다. 그녀가 무도회장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은 그 아름다움에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왕자도 첫눈에 마리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는 다른 누구에게도 눈길을 주지 않고 마리와 함께 춤을 추었습니다. 마리는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한 행복함에 휩싸였지만 시계가 자정을 알리기 시작하자 다급해졌습니다. 그녀는 급히 무도회를 떠나야 했고 그 과정에서 유리구두 한 짝을 떨어뜨렸습니다. 다음날 왕자는 유리구두를 찾기 위해 전국을 돌며 신어볼 사람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마리의 이복 언니들도 구두를 신어보려 했지만 맞지 않았습니다. 결국 왕자는 마리의 집을 찾아오게 되었고 마리는 떨리는 마음으로 구두를 신어봤습니다. 유리구두는 마치 그녀에게 예정된 것처럼 완벽히 들어맞았습니다. 왕자는 기뻐하며 마리를 왕궁으로 초대했습니다. 그 후 마리는 왕자와 결혼하여 행복하게 왕국을 다스리며 살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착하고 친절한 마음을 잃지 않았고 이웃들에게도 사랑과 친절을 베풀며 살았답니다. 그리고 마리는 자신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항상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외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녀의 메시지는 오랫동안 사람들의 마음에 남았고 사랑과 친절은 가장 강력한 마법이라는 것을 깨닫게 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한 아름다운 마을 옆에는 울창한 숲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숲을 마법의 숲이라 불렀습니다. 그 길고 깊은 숲 속에는 신비한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의 딸인 클레르가 숲 속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클레르는 숲 속의 아름다운 꽃과 나무를 유난히 사랑하는 소녀였습니다. 그녀는 숲속 깊은 곳까지 들어가 보길 즐겨했는데 그날은 그녀가 몰랐던 신비한 연못을 발견한 날이었습니다. 연못은 크고 푸르렀으며 물은 맑아 깊이를 알 수 없을 정도로 깨끗했습니다. 클레르는 연못가에 앉아 아름다운 풍경을 즐기고 있었는데 갑자기 연못 한가운데에서 백조 한 마리가 떠오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백조는 수수께끼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눈부시게 빛나는 하얀 깃털과 우아한 목선의 그녀는 그 백조를 본 순간 마치 마법에 걸린 듯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백조는 그녀에게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다가오더니 조용히 인간의 목소리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클레르, 나는 이 마법의 숲을 지키는 백조입니다. 난 이곳에서 아주 오랫동안 살고 있지요. 사람들은 내가 있다는 것을 몰라요. 넌 나의 친구가 되어줄 수 있겠니? 클레르는 깜짝 놀랐지만 이내 마음이 편안해지며 백조의 부탁을 승낙했습니다. 그 후로 클레르와 백조는 매일같이 연못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백조는 숲의 비밀과 마법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고 클레르는 마을의 소식과 그녀의 일상을 들려주었습니다. 이러는 동안 클레르는 백조가 가진 마법이 곧 다가올 위기에서 마을을 보호해 줄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해 가을 마을은 큰 가뭄에 시달렸고 물이 마르면서 사람들은 걱정에 빠졌습니다. 클레르는 백조와 연못으로 가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백조는 물의 잔잔한 표면 위를 돌며 마법의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백조의 마법 덕분에 마을은 다시 물을 얻게 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대단히 기뻐했습니다. 이후 마을 사람들은 숲을 존중하며 더 이상 숲의 비밀을 해치지 않기로 약속했습니다. 클레르와 백조는 오래오래 숲의 평화와 조화를 위해 친구로 남았습니다. 그들은 마법의 연못에서 많은 날들을 행복하게 보냈으며 마을과 숲은 계속 번영했습니다. 이렇게 클레르와 마법의 백조는 전설이 되어 마을 사람들에게 긴 세월 동안 전해져 왔습니다. 사랑과 조화 그리고 자연에 대한 감사가 가득한 그들의 이야기는 지금도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한때 프랑스의 남부 지역에는 울창한 숲이 하나 있었다. 이 숲은 아포레 루이미에르라고 불리며 수세기 동안 수많은 전설과 신비를 담고 있었다. 그중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숲속의 작은 비밀이라고 불리는 동화이다. 이 동화는 오래전 숲 깊숙한 곳에 작은 마을이 있었다고 시작된다. 마을 사람들은 숲이 가진 신비로운 힘을 존중하며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고 있었다. 그들은 숲속의 나무들과 동물들과 친구가 되어 서로의 존재를 당연하게 여겼다. 마을의 가장 지혜로운 노인인 마르세,
할아버지는 항상 아이들에게 숲의 비밀에 대해 이야기해주곤 했다. 할아버지는 특히 루시옹의 대나무에 관한 이야기를 자주 들려주었다. 루시옹의 대나무는 숲 깊은 곳에서만 자랐으며 오직 깨끗한 마음을 가진 자만이 그 대나무에 다가갈 수 있다는 전설이 있었다. 대나무는 신비로운 힘을 지니고 있어서 그 줄기를 휘감으면 선한 소원을 이뤄준다고 했다. 어느 날 마을 소년 피에르는 이 이야기에 큰 호기심을 가졌다. 그는 깨끗한 마음을 유지하며 숲의 깊은 곳으로 탐험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피에르는 집을 나서기 전 어머니에게 따뜻한 꿀차와 마르셀 할아버지가 준 나무 조각 부적을 챙겼다. 숲속을 걷는 동안 피에르는 아름다운 새들의 노랫소리와 산들바람에 흔들리는 나무들의 속삭임을 들을 수 있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피에르는 숲이 점점 더 깊고 어두워짐을 느꼈다. 그럴수록 그의 마음은 점점 더 순수해지고 숲의 소리와 마주하는 것이 더욱 즐거웠다. 몇 시간을 걸은 끝에 피에르는 마침내 루시옹의 대나무가 자라는 신비로운 숲에 도착하였다. 대나무는 황금빛을 띠며 햇살을 받아 반짝였다. 피에르는 조심스럽게 대나무에 다가가 부드럽게 줄기를 감싸 안았다. 순간 그는 따뜻한 빛과 함께 마음속에 오래 두었던 선한 소원이 이루어짐을 느꼈다. 피에르는 마을로 돌아와 이 신비한 경험을 사람들과 나누었다. 그의 소원은 마을의 풍요와 평화였으며 이후 마을 사람들은 피에르의 경험을 통해 자연의 신비로운 힘과 숲의 가치를 더욱 깊이 깨달았다. 그들은 라포레 위미에르를 소중히 여기며 숲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이어갔다. 이 동화는 마을 아이들에게 전해지며 자연의 중요성과 순수한 마음의 가치를 일깨워주는 교훈으로 남았다. 피에르의 모험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되었고 라포레 위미에르는 여전히 삶의 일부로 남아있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자연과 공존하며 살아가는 데 있어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프랑스의 아름다운 전설로 남게 되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한 작은 마을에 에밀이라는 이름의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에밀은 호기심이 많고 모험을 좋아하는 소년이었습니다. 그의 마을은 프랑스의 시골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주변에는 넓은 숲과 드넓은 들판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 에밀은 마을 근처 숲속을 탐험하다가 우연히 낡고 오래된 오두막을 발견했습니다. 오두막은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고요했고 내부는 어둡고 싸늘했습니다. 에밀은 오두막 안으로 조심스럽게 들어갔고 그곳에서 오래된 금단지를 발견했습니다. 금으로 만든 이 단지는 눈부시게 빛나고 있어서 에밀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에밀은 본능적으로 금단지를 열어보았고 그 순간 강력한 마법의 기운이 단지에서 뿜어져 나왔습니다. 놀랍게도 단지 안에서는 앞을 볼 수 있는 영혼이 등장하여 자신을 마망페어리라고 소개했습니다. 마망페어리는 에밀에게 3가지 소원을 들어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에밀은 두근거리는 마음을 가라앉히며 첫 번째 소원을 빌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을 위한 풍요로운 수확을 빌었고 마망페어리는 그의 소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해 마을은 역사상 가장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매우 기뻐했고 에밀은 그들의 웃음소리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두 번째 소원으로 에밀은 그의 가족이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습니다. 마망페어리는 그의 소원을 다시 들어주었고 그의 가정은 웃음과 사랑이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에밀과 그의 가족은 서로를 더욱 소중히 여기며 평화로운 날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소원을 빌기 전 마망페어리는 에밀에게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마지막 소원은 신중하게 빌어야 한다. 너의 마음속 진정한 소원을 깨달아야만 한다. 에밀은 곰곰이 생각했고 결국 그는 마을 전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는 소망을 빌었습니다. 마지막 소원을 통하여 마망페어리는 마을 전체에 행복의 기운을 내렸고 마을은 이후로도 평화롭고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에밀은 자신의 소원이 이렇게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것에 대해 놀라워하며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에밀은 시간이 흘러 어른이 되었고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언제나 마을과 금단지의 마법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의 이야기와 금단지의 전설은 오랫동안 마을 사람들에게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그리하여 그 작은 프랑스 마을은 언제나 사랑과 마법이 깃든 행복한 곳으로 남게 되었습니다.